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분석은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와 월스트리트가 금융의 판을 아예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생존 공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해서 월급 받고 그거 아껴서 저축하고 그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사서 자산을 불린다. 이 평범하고도 위대했던 공식이 이제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이건 뭐 단순한 경기 침체나 일시적인 위기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근본적인 규칙,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규칙은요, 금융 시스템의 맨 꼭대기에 있는 플레이어들, 바로 미국 정부와 월스트리트의 거대 기관들이 아주 치밀하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대부분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착각 하나를 깨부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래 일자리나 금융시장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미디어와 매일같이 떠들어대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사실 그건요, 시스템이 진짜로 움직이는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대부분 4차 산업혁명 하면 뭘 떠올리시나요? 아마 이제 인공지능이랑 로봇이 내 일자리를 다 뺏어가겠구나 이런 막연한 두려움일 겁니다. 근데요, 이건 현상의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를 보세요. 4차 산업의 진짜 본질은 단순히 직업 몇 개가 사라지는 노동의 종말이 아닙니다. 노동의 가치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부를 만드는 핵심 동력이 노동을 제공하는 것에서 자본에 배분하는 걸로 완전히 넘어가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경제적인 역할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정이 되는 자본 배분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비교표,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왼쪽에 있는 대중의 착각은 여전히 우리를 노동자라는 과거의 틀 안에 가둬두고 있습니다. 내 노동력을 얼마에 팔 수 있을까? 내 직장이 안전할까? 이런 고민만 하게 만들죠. 하지만 오른쪽에 시스템의 현실을 보세요. 이제 인류의 역할은요, 육체 노동이든 정신 노동이든 노동력을 파는 게 아니라 내 디지털 지갑 안에서 직접 자산을 고르고 그 자산의 리스크 구조를 분석하고 부를 배분하는 개인 최고 투자 책임자, 즉 퍼스널 CIO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좋은 직장 구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하나의 독립적인 투자 은행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제 주장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자 사실상 세계 경제를 설계하는 곳이죠. 블랙록의 회장 레리 핑크가 2026년에 주주들한테 보낸 편지에서 직접 한 말입니다. 부가 노동자에서 자산가에게로 이동하는 이 거대한 흐름을 AI가 더 빠르게 만들 거라고 명확하게 경고했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자본 배분의 시대에 우리 같은 개인들이 제도권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핵심 도구로 뭘 지목했냐? 바로 디지털 지갑을 딱 지목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이미 새로운 게임의 규칙과 핵심 도구를 공개적으로 선언해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탐정이 되어서 결정적인 단서 3개를 하나씩 추적해 볼 겁니다. 그러면서 거인들이 건설하고 있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 거대한 설계도를 함께 맞춰보는 거죠.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보실 것들은 그냥 따로따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향해서 물밑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테이블 코인 하면 그냥 비트코인 같은 거 사려고 잠깐 바꿔두는 그런 투기형 토큰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재무부와 연준의 진짜 속내는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패권을 디지털 세상으로 확장하기 위한 인터넷 네이티브 달러로 만들고 합법적인 온체인 결제 인프라, 즉 현금 레일로 까는 겁니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전 세계 어디든 달러를 보낼 수 있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까는 작업인 거죠. 이 내용은 추측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발표된 팩트입니다. 2025년 7월에 제정된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은 스테이블 코인을 투기 자산이 아니라 디지털 금융의 혁명이라고 명시했고요. 그리고 2020년 4월에는 재무부랑 연준이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자금 세탁 방지, AML, 의무를 지는 완전한 금융기관처럼 다루겠다고 발표했어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마지막 줄입니다.
앞으로 제도권 스테이블 코인은 정부 명령에 따라서 특정 거래를 차단, 블락하고 자금을 얼려버리고 프리즈, 송금을 거절, 리젝트 할 수 있는 기술적인 통제 장치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통제 관련한 미국 달러의 공식 결제망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자, 두 번째 단서는 캔톤 네트워크입니다. 현금을 실어나를 고속도로, 그러니까 현금 레일이 준비됐다면 이제 그 위에서 움직일 화물이 필요하겠죠. 캔톤이 바로 그 화물, 즉 금융 자산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자산 레일, 월스트리트의 새로운 금융 배선망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또 하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이런 게 아니에요. 미국 국채나 MMF 같은 수조 달러 규모의 초고가치 제도권 자산들을 기관들 규격에 딱 맞춰서 온체인으로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트로이 목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표를 보면 누가 이 프로젝트 뒤에 있는지 명확해지죠. DTCC, 이건 미국 증권예탁결제원인데 미국 모든 주식과 채권 거래의 정산과 결제를 담당하는 말 그대로 금융 시스템의 심장 같은 곳입니다. 바로 그 DTCC가 미국 국채를 캔턴 위에서 토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거대 자산운용사는 자기네 온체인 펀드 플랫폼 벤지를 캔톤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핵심 참여자고 비자는 글로벌 결제사 최초로 슈퍼 밸리데이터로 참여했어요. 이게 뭐로 의미하겠어요? 변두리에서 하는 실험이 아니라 월스트리트 심장부에서 금융의 미래를 걸고 진행하는 핵심 프로젝트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단서는 온도 파이낸스입니다. 자, 현금 레일, 자산 레일 다 깔렸어요. 그럼 이제 그 위에서 일반인들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하잖아요. 온도의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온도는 그냥 코인 찍어내는 회사가 아니에요. 블랙록이 운영하는 미국 단기 국채 ETF 같은 최고 등급의 월스트리트 실물 자산을 가져와서 OEOSG 같은 토큰 상품으로 포장하는 거죠. 즉, 복잡한 제도권 자산을 누구나 디지털 지갑으로 쉽게 거래할 수 있게 표준화된 상품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디지털 레일 위에서 유통시키는 일종의 분배 전이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한번 보세요. 2020년 초에 온도의 총 예치 자산, 그러니까 TBL이 이미 2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해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2030년까지 이 토큰화 금융 자산 시장이 약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2,8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십억 달러에서 수조 달러 규모로 넘어가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금융 전환에 바로 그 입구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단서를 추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깔고 있는 현금 레일, 월스트리트가 짓고 있는 자산 레일, 그리고 제도권 자산을 포장하는 온도 파이낸스. 이제 이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맞춰서 거인들이 그리고 있는 전체 그림을 완성할 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멈춰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미국 정부의 디지털 달러 인프라 구축, 월스트리트의 자산 토큰화, 그리고 온도의 상품화 작업, 이 세 가지 거대한 움직임이 정말 우연히 각자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처음부터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거대한 아키텍처의 일부일까요? 정답은 명확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세요. 세 개의 기둥은 정말 완벽하게 맞물려서 하나의 거대한 새로운 금융 운영체제, Financial OS를 만들고 있습니다. 레이어 1, 결제 인프라는 미국 정부가 통제하는 스테이블 코인, 즉 현금 레일이고요. 레이어 2, 자산과 배선망은 월스트리트가 주도하는 캔톤 네트워크 같은 자산 레일입니다. 그리고 레이어 3, 분배와 포장은 온도가 하는 것처럼 기관 자산을 온체인 규격으로 포장하는 역할이죠. 이 세 가지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자산, 정산, 결제가 블록체인 위에서 하나로 딱 결합된 기관 주도형 금융 아키텍처의 완성체인 겁니다. 자, 이렇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차세대 금융 OS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데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 같은 일반 대중은 아직 이 시스템의 마음대로 들어가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시스템의 대중화를 가로막고 있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병목 지점, 그 마지막 관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프라는 이미 거의 다 깔렸어요. 근데 왜 우리는 아직 이 시스템을 자유롭게 못 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 속도가 느려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병목은 그게 아닙니다. 이 슬라이드가 명확하게 보여주죠. 진짜 병목은 바로 전 지구적인 신원 확인, KYC와 법을 지키는 등록된 디지털 지갑입니다. 시스템은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 지갑이 합법적인지 100%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와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것 역시 제 추측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지기들이 직접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블랙록은 2025년 보고서에서 토큰화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신원 확인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못을 박았고요. 미국 증권예탁 결제원 DTCC는 미래금융 인프라의 핵심으로 등록된 디지털 지갑과 개인의 KYC 정보를 지갑에 연결하는 휴대 가능한 신원을 딱 명시했습니다. 즉, 업계 최고 선수들이 다 같이 입을 모아서 대규모 신원 확인 시스템이 마지막 남은 관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신원 확인이라는 병목을 해결하고 수십억 명의 대중에게 굳게 닫힌 이 문을 활짝 열어줄 열쇠는 과연 뭘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잠재적인 해결책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병목을 해결할 열쇠는 결국 전 지구적인 스케일의 대규모 온보딩 레이어입니다. 그냥 기술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각 나라의 규제를 다 지키면서 수억,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시스템 안으로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는 거대한 다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 역할을 해낼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파이 네트워크가 제시하는 KAS, 즉 서비스형 KYC입니다. 파이 KAS가 뭔지 정확히 정의해 드릴게요. 파이 네트워크의 본질은요, 우리가 아는 단순한 무료 채굴 코인이 아닙니다. 그들의 핵심 전략은 이미 구축해놓은 수천만 명 규모의 글로벌 신원 확인 시스템을 다른 웹3 프로젝트나 심지어 전통 금융회사들이 API 형태로 그냥 가져다 쓸 수 있는 서비스, 즉 KYC as a 서비스로 제공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시스템이 그냥 신분증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국제 제재 대상까지 걸러내는 Sanctions Checks 기능을 포함해서 제도권 금융이 요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제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그냥 말뿐인 계획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2026년 파이데이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이미 1,650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파이의 KYC를 통과해서 실제 블록체인인 메인넷으로 이동했습니다. 1,650만 명이면 웬만한 나라 인구수랑 맞먹는 숫자거든요. 이건 이론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미 수천만 명 규모의 검증된 사용자 기반을 확보한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전 지구적인 신원 확인이라는 병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후보 중 하나로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거대한 시스템의 변화와 그 설계도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이 모든 변화가 바로 당신,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 경제적인 정체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진화시키라는 요구예요. 이제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당신의 생존 공식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예전 방식대로 은행원이나 유튜버가 추천해주는 상품에 내 미래를 맡길 건가요? 아니면 미래의 방식대로 스스로 시스템의 구조를 읽어내고 기회를 찾아낼 건가요? 이 슬라이드의 메시지는 냉정하고 단호합니다. 남이 추천해주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도태되고 스스로 구조를 읽는 사람만이 새로운 시대의 부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이 표가 두 가지 마인드셋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과거의 노동자 마인드는요, 은행이나 증권사가 추천해주는 상품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쫓는 금융이었어요. 판단 기준도 인기, 단기 수익률, 브랜드 같은 꼽대기에 머물렀죠. 위기가 오면 국가나 은행이 나를 지켜주겠지 막연히 기대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개인 CIO 마인드는 완전히 다릅니다. 온체인에 올라온 수많은 자산들의 구조를 직접 분석하고 이 토큰이 보장하는 법적 권리가 뭔지, 담보 구조는 튼튼한지, 현금 흐름은 어디서 나오는지 같은 본질을 파고드는 찾는 금융이죠. 위기가 왔을 때 누가 구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포트폴리오 구조를 짜서 극단적인 위험, 테일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이제 선언할 시간입니다. 각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회사의 부속품인 노동자나
시장의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에요. 당신 자신이 바로 당신 자산 포트폴리오의 CEO이고 당신 미래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개인 투자은행 퍼스널 CIO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부여한 새로운 정체성이자 가장 중요한 생존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CIO로서 당신의 새로운 직무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 4단계 프레임워크가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직무 기술서입니다. 첫째, 구조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 토큰화된 국채의 청산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 이 자산의 현금 흐름은 정말 기초자산에서 나오는 게 맞나? 둘째, 리스크 경로를 파악해야 합니다. 금융위기가 터져서 유동성이 싹 마르면 내 담보자산은 어떤 절차로 얼마에 팔리게 될까? 셋째, 시스템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 담는 온체인 자산이 기존의 주식이나 부동산 포트폴리오랑 똑같이 움직여서 리스크를 더 키우지는 않을까? 넷째, 테일 리스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규제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거나 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내 자산을 지킬 생존 계획을 미리 설계해둬야 합니다. 좋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규칙과 우리의 새로운 역할을 이해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부터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한 즉각적이고 실용적인 행동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동 지침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경고입니다. 캔톤 네트워크 위에서 거래되는 초기의 기관용 자산에 섣불리 뛰어들지 마세요. 그 상품들은 아직 개인 투자자를 위해 설계된 게 아니라서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관찰 목록을 만드세요. 프랭클린 템플턴의 벤지 펀드처럼 개인에게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반인에게 문을 여는지 그 통제된 개방의 순간을 놓치지 말고 감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행동입니다. 섣불리 투자에 나서기보다는요, 달러 MMF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위기에 대응할 완충 자금을 충분히 만들어 두고 지금 주어진 이 귀중한 시간을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인프라, 즉 배선도를 공부하고 분석하는 데 투자하십시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오늘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금융의 거대한 폭풍 속에서 과거 방식대로 대중과 똑같이 뉴스 보고 단기 차트만 쫓다가는 당신의 자본은 조용히 거대 기관에게 흡수될 겁니다. 저희는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진짜 병목이 뭔지, 어떤 인프라가 먼저 깔리는지를 가장 먼저 읽어내는 폭풍 속의 등대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깊이 있는 통찰은 사실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거대한 부의 이동을 선점할 소수의 진짜 CIO들을 위한 프라이빗 분석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스스로 구조를 읽는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 그 위대한 여정에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